오늘도 한 편을 좀 찍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3당의 어느 정도의 선전을 제가 이제 예측을 했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한 편 더 좀 찍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이낙연 신당이 조짐이 제가 이분들을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무리 밀어줘도 지역구에서 당선은 많이 나오질 못해요. 일단 양당에서 공천을 하도 늦게 해서 빠져나온 현역 의원들이 별로 없고 양쪽에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은 지금 뛰쳐나오고 가입한 현역 의원님들이 다 돼도 몇 명이 되지 않죠.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드린 말씀처럼 환경이 요분들만큼은 지금 배지를 달았거나 전직 의원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제3당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 제가 오늘은 여론조사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론조사 회사를 차린 지가 거의 20년이 됐어요. 20년. 20년이 됐다는 얘기는 ARS 여론조사가 나와서 어느 정도 처음 초창기에 퍼져나갈 시기 거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하고 저하고 한 살 차인데 뭐 창업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열린우리당 창당 후에 바로 그 다음 해 정도에 저도 개업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한 20여 년을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수차례씩 여론조사를 했고 뭐 KBS나 혹은 뭐 대전의 뭐 3사 뭐 이런 데서도 제가 의뢰를 받아서 해봤어요. 오래전에 이미 선관위 위원도 했고요. 여론조사 위원. 그래서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한 20여 년간 각종 선거에 1년 전, 6개월 전, 한 달 전을 다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20년이 다 돼가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장난삼으로라도 막 다 돌려봤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화요금을 한 달에 한 700만 원, 거의 20여 년 전이니 700만 원이니까 지금 한 2, 3천 될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정액을 내버리면 무한대를 돌려도 됐거든요. 그럼 매일 돌리는 거를 그 매달을 매기는 거보다 그냥 월 700을 줘버리면 제 마음대로 아무리 많이 돌려도 700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안 돌려도 돈은 내야 되니까 어디서 의뢰를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그냥 막 돌렸어요. 그냥. 예를 들면 대전시장도 그냥 장난 삼아서 이 사람 너도 돌려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돌렸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것도 제가 사실은 많이 발견했는데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 삼선 도지사를 한 심대평 지사님을 현역 삼선 도지사님이신데 대전시장에도 장난 삼아 돌려봤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점에서 1, 2등을 하던 후보들이 있었는데 장난 삼아서 충남 도지사를 대전시장에 넣었는데 심대평 지사가 1등 나오더라고. 1등. 그래서 야, 충청도를 대표하는 인물의 위력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느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 그다음에 일주일 전 혹은 심지어는 하루 전날 결과가 다음날 10% 이상 뒤집어지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이 기계가 고장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패닉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달, 2달 지나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런 경우. 하루 전날보다 10몇 프로가 변한 경우. 자, 그리고 이제 좀 여론조사를 이제 제가 나름 이제 20여 년을 한 사람이니까 여론조사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면 예를 들면 사전투표.
자, 사전 투표 때문에 이제 진보 보수가 갈리고 여야가 갈리고 보수 안에서도 이제 사전 투표 여론조사 결과와 너무 다른 결과 이런 심각한 얘기인데 이걸 짧게 좀 설명하면 통계학적으로 주사위를 집에서 혼자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해보세요. 한 500개만 던져도 500번만 던져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내가 1번만 나오게 던질 능력이 없어요. 2번만 나오게 던질 능력이 없어요. 확률로 되면 1000개를 했으면 2% 이상 차이 안 나요. 예를 들면 200개, 200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건 199개, 어떤 건 201개 이렇게 나오지 어떤 숫자는 150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통계 확률,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대한민국 사전투표를 미국의 통계학자가 무조건 부정선거다. 통계학적으로는 부정선거다.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벼락을 연달아 2번 맞아 죽을 확률 정도로 확률상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통계학적으로는 부정선거다. 근데 분명히 앞에 한 단어를 붙였죠. 통계학적으로는 이라는 단어.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미국의 통계학자가 수학자가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선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는 이란 단어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자, 왜 그러냐면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 샘플이 1000명만 나와도 오차 범위가 2%인데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몇 백만 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1000명한테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물어봐도 혹은 국회의원 후보를 물어봐도 정당 지지율을 물어봐도 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수백만 명이 나온 데이터가 왜 이틀 후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통계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3일 전에 1000샘플만 나와도 바뀌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때 6시 딱 되면 A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유력 1% 차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1% 차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1000명, 2000명한테만 물어봐도 그러면 예를 들면 논산이라는 데가 혹은 전라도의 조그만 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 명한테도 물어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군은 10만밖에 안 되면은 몇 분의 1이냐면 1000분의 1 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치면 딱 한 명한테 어떤 시에 물어본 건데 자신 있게 어떤 대통령 당선 유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통계학 때문에 그런데 확률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본선거 며칠 전에 투표율 30% 40%면 1000만 명의 샘플을 잡았는데 왜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질 수 있어요. 정치는 여론조사도 그렇거든요. 여론조사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논산 시민, 똑같은 대구 시민에게 물어봐도 몇 시에 돌리느냐.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그 사람의 직업, 대변인이었다, 변호사였다, 전 국회의원 후보였다. 이거를 바꾸면 A라는 같은 사람을 가지고도 멘트 때문에 10% 20% 지지율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100%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민주당의 A 후보, 국민의힘의 A 후보를 국민들이 100% 인지하고 있는 후보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누군지 모르거든. 그 앞멘트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멘트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이 많이 샜는데,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일단 이제 줄여서 여론조사 얘기만 해도 몇 시간 얘기도 부족해요. 지금 나오는 선거일 한 달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도 신뢰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신당들도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신당인지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 대표가 하는 신당인지를 몰라. 그런데 투표하는 날 정도가 되면 알아요. 그래서 투표하는 날의 투표 심리를 지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읽어낼 길이 없음.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특히 이런 신당들이 이제 의미 있는 신당들이 출연한 이런 선거, 4년 전 선거만 해도 이렇지 않았죠. 그런데 조국 장관이 만든 당이라든지 이낙연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당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필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당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잡아낸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누구도 예측 못하게 달라진 게 뭐냐면 국민의당 때, 국민의당. 제가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제가 지지율이 4%까지도 빠졌다가 한 10몇 %까지 올라갔다를 등락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날을 맞이했는데 잘 나가다가 천정배 전 장관과 김한길 의원이 위화도 회군을 했어요. 같이 창당하고 인생을 걸고 국회의원을 나간 사람들한테는 천하에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역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원한의 상대죠. 원한의. 자기들이 창당해서 깃발 들고 가서 인생을 다 걸고 출마를 했는데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민주당으로 가자고 땡깡을 놓고 탈당을 해버렸어요. 두 사람이. 선거 얼마 안 놔두고. 근데 본인들도 국회의원 못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문병우 의원이라든가 지금 충북지사라고 하고 있는 김영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몇십 표, 몇백 표 차이로 낙선했어요. 그분들이 그런 위화도 회군, 말하자면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는 그런 엄청난 일만 벌이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넉넉하게 당선되실 분들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도 그때 제 기억으로 문병우 전 의원이 뭐 30몇 표, 김영환 의원님 같은 경우가 현 충북지사가 400몇 표로 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때만 해도 40대 중반 45살이었고 저도 안철수 세력들이 출마해달라고 하도 권유를 해서 사업하다 말고 참 이렇게 나갔는데, 저 같은 사람들 어떡하라고, 당대표였던 사람들이 그냥 간판 내리고 돌아가자고 자기들이 탈당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딱 까보니까 비례대표가 제1당을 제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하나는 3등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하루 전날도 누구도 예측을 못했는데 딱 까보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17석 기호 10번을 받은 모 장군님은 제가 이제 격려차, 아유 혹시 장군님도 되실지 몰라요. 아유 되긴 뭘 돼? 아유 그런 위로 안 해도 돼요. 이랬는데 그분 당선돼서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분 말고도 넉넉하게 17명인가 15명인가 하여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2등을 했으니까, 제2당이 됐으니까 비례대표로는. 그런데 이번 선거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기는 쉽지 않은데 제3당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양자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나 공정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저는 당선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어쨌든 오늘 현 주소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20여 년간 한 여론조사 대표의 시각으로는 양당이 개봉박도, 지역구 당선은 어디도 유리하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까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로는 큰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권자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정도의 바람은 아니다. 요 정도 상태라면은 어느 당으로 휩쓸릴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기대성 예측을 많이 하시죠.
민주당이 이기길 바라는 전문가, 국민의힘이 이기길 바라는 전문가들이 과대한 부풀리기식 기대성 그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선거는 지금부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역구의 승리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있고, 앞으로 며칠 마지막 공천, 그리고 지금 공천의 민낯도, 그 속살도 아직은 누구도 모른다. 왜? 국민들이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진짜 시스템 공천인지 믿어주는 거죠. 양쪽의 말을, 이재명 사단의 주장, 한동훈 사단의 주장을 믿어주는 거죠. 양쪽의 지지자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속살이 드러나서 그 결과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했는지 컷오프 됐는지 아직 그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제가 컷오프 된 후보니까요. 근데 제 지지자들도 아직 오늘까지도 제가 볼 적에는 한 8, 90%는 몰라요. 핵심인 사람들만 알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떨어졌다는 걸 알면 이제 확 끊어버리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려면 후보 등록 정도는 돼야 되고, 후보 등록이 돼야 상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장사가 시작되는 거죠. 물건도 안 봤는데, 신발 가게 신발도 아직 안 봤는데, 옷도 안 봤는데 그 신이 팔릴지, 옷이 팔릴지, 그 음식이 팔릴지라고 예측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잘한 게 없다, 특별히 못한 게 없다, 비슷한 수준인데, 총선의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정권 견제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 그 다음에 이제 의회 독재를 주장하는 여당의 주장이 현재까지는 팽팽한 상태고, 지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속살이 드러나지 않았다,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좀 남았고 평가받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라는 관점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제가 봐서는 팽팽하다. 어느 당이 확 질 수도 있고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고, 지금까지 한 것이 검증되는 단계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적대적 공생관계, 여야 제1당 제2당의 브랜드에 붙여서 민주당에 더 좋은, 이번에 공천받지 못한 분들, 국민의힘에 나름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사람들, 그 브랜드 때문에 1당이 가진 브랜드, 2당이 가진 브랜드, 여당, 야당, 제1당이 가진 브랜드를 극복하기 어려운 한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용감하게 뛰쳐나온 그 전현직 국회의원 정도, 전현직 지상군수 정도는 이번에 당선이 제 촉으로는 유력하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조사되는 것은 전혀 의미 없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투표하는 날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1당이 이제 한 15석, 2당이 한 15석, 그리고 3당, 4당, 5당이 한 20여 석을 나눠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찍어놓고 혹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에 이렇게 제가 총선이나 대선 1등부터 5등까지, 대선 같은 경우도 쭉 썼는데 정확하게 퍼센트까지 다 맞춘 경우도 있어요. 대통령 당선자, 채점자, 3등, 4등, 5등까지 5명의 퍼센트를 제 직감력으로 이렇게 5명을 써서 페이스북에 딱 올렸는데 정확하게 맞은 적도 있어요. 정확하게 맞은 적도 있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20여 년간 한 그 체감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감 지식. 그래서 제 체감 지식으로는 이번 선거 겸손해야 된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지점이다. 그리고 제3당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영역을
형성할 수 있는, 조그만 집이라도 질 수 있는 충분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